여기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미국인이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왜 자꾸 내 매장에 악플을 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질투에 찌든 최악의 민족이야. 하지만 그렇게 한국을 저주하던 그는 이내 한국인들의 댓글의 정체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조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디저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적도 있고 고급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죠. 그리고 다양한 유명 제과점이나 호텔 등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수한 성적과 자격증, 그리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제가 당연히 근사한 곳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전혀 다른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건 저렴한 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체인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개발한 음료나 디저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개발한 음식들을 즐겼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솔깃한 제안들을 거절하고 LA에 첫 점포를 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모두가 제 디저트와 커피에 만족했고 줄까지 서가면서 제가 개발한 음식들을 즐겼거든요. 저는 저렴한 가격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인들을 위주로 채용했는데 처음에는 이 결정 또한 매우 탁월한 듯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시간 개념이 없고 산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는 듯 보였거든요. 어쨌든 카페는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저는 단숨에 3호점까지 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모든 점포에는 저렴한 중국인 직원을 고용했죠. 그런데 중국인을 고용하다 보니 생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인을 싫어하게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국적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꼭 한국인들만 구글에 제 카페에 별점을 깎고 비판의 댓글을 달며 때로는 제게 직접 중국인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컴플레인까지 걸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3개나 되는 점포를 관리하느라 무척이나 바빴고 그들의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질투해서 쓸데없는 진상을 부리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난 매출을 보이던 제 카페는 점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뒤 몇 달이 채 안 돼서 매출은 최고점 대비 20%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오픈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도 비정상적인 감소세였기 때문에 저는 매장 관리를 뒷전으로 한 채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내 저는 중국인 직원들의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CCTV로 확인해본 중국인 직원들은 정말로 한국인들의 주장처럼 근무 태만과 불친절한 응대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점포에 나와 있을 때는 친절한 척을 했지만 제가 다른 점포를 관리하러 가면 완전히 돌변했고 중국인이 아닌 다른 동양인을 보면 주문을 안 받거나 음료에 장난을 치는 등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만 있을 때는 몰래 음료나 디저트를 집어먹거나 페트병을 가져와서 퇴근할 때 음료를 양껏 담아가는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중국인 직원들은 점포끼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다른 점포를 갈 때 전화를 해서 미리 알려주는 듯 보였고 이들의 치밀한 계획 때문에 저는 중국인 직원들의 만행을 도저히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이들의 아이디어 도둑질이었는데요. 제 점포 근처의 상권을 조사하다 보니 꼭 옆블록에 대놓고 제 카페와 똑같은 카페가 생겨 있더군요. 카페의 인테리어, 음료, 디저트 전부 똑같았는데 이건 제가 10수년에 걸쳐 직접 개발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표절 카페의 사장이나 직원들도 전부 중국인인 것을 봐서 아마 제가 고용한 중국인 직원들이 제가 음료나 디저트를 만들 때 참조하라고 뒀던 레시피를 그대로 판매한 모양이었죠. 중국 기업들이 산업 스파이를 고용해서 미국의 각종 IT 기술들을 훔쳐간다는 사실은 진작 알았지만 카페 레시피까지 훔치다니 저는 이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한국인들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오직 한국인들만은 저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해가면서까지 건설적인 비판을 해줬거든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저는 한국인들이 작성한 비판의 댓글들 중 가장 건설적이고 합당한 댓글을 골라 그 작성자에게 잠시 저희 가게에 방문해 줄 수 있냐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음식만 만들 줄 알았지 경영에 관해서는 몹시도 미숙했던 저였기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한국인에게 부탁했죠. 다행히도 한국인은 흔쾌히 저희 제안에 응했고 그렇게 만나게 된 한국인은 이 근처에서 건축대학에 다니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불할 테니 제 가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마침 학교가 방학을 맞아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며 자문이 필요하면 자신을 고용하라는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저희 가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그녀를 당연히 고용했고 그녀에게 매니저 자리까지 주며 무한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용함과 동시에 제 카페는 엄청나게 변화하기 시작했죠. 일단 그녀는 기본 시급을 올리면서 동시에 팁을 받지 않는 급여 체계와 음료와 디저트 세트 메뉴, 그리고 음료를 1인당 1개씩 주문하면 그 후로 주문하는 음료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는데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디저트나 음료 중 하나만 주문하는 손님들이 많았고 음료와 디저트 세트 메뉴는 그러한 손님들에게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료 하나를 주문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중국인 직원들은 텃세를 부리는 건지 하나같이 한국인 매니저의 아이디어가 구리다며 반대했지만 저는 그대로 이 아이디어를 밀어붙였고 그녀의 획기적인 생각은 멋지게 통해서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한국인 매니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매장의 중국인 스파이 문제와 중국 표절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그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에도 제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그녀는 일부러 형편없는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하고 중국인 직원들에게 이 메뉴들은 한 달 뒤에 선보일 거라고 말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표절 카페가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서 먼저 판매할 것이고 그들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신메뉴를 계속 선보이다 보면 결국 실망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길 거라는 게 그녀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이 메뉴를 선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은 건축학과에서 실내 건축학 트랙의 학과 수석을 독차지하는 중이라며 인테리어 표절 요소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가게의 매니저이니 이번 일에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며 저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녀는 그저 직원일 뿐이고 저를 도와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여성은 이 카페에서 일하게 됨과 동시에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완벽히 수행하는 놀라운 책임감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복잡한 일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죠. 저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녀의 태도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그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일단 새로운 레시피를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중국 카페들의 혼란을 줌과 동시에 한국인 매니저의 조언을 참고해서 제 카페의 인테리어나 디저트 등을 전부 따라한 중국 카페들에게 소송을 걸었죠. 그 결과 형편없는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서 메뉴로 출시한 중국 카페들은 그들이 미끼 레시피를 베끼면 베낄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으며 소송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지 중국 카페들은 날이 갈수록 관리가 안 되더군요. 결국 그들이 자멸해가면서 제 카페는 점점 이전의 매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을 믿고 한국인 말만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매니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믿을 수가 없다며 이제 중국 카페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더는 중국인 스파이들을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 전부 해고하라고 조언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녀의 말에 따랐고 그렇게 생긴 빈자리를 그녀의 한국인 대학생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한국인들로 전부 채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도우며 빠르게 일에 적응해 나갔고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한국인 직원들 덕분에 저희 매장에 대한 평가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죠. 한국인과 중국인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냐고요? 저희 매장을 따라한 중국 카페들은 표절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식품위생법을 수차례 위반해서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저는 미국 전역의 체인점을 8개까지 늘렸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성공은 불가능했겠죠. 그 중에서도 전 매니저이자 현재 제 아내가 된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중국인들의 표절에 의해 완전히 쫄딱 망했을 거라 확신해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카페를 살릴 수 있었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